타임 살래, 포털이 살래라고 하면 결국 고객은 어쩌라고가 당연한 건데 제가 염치가 좀 없어요. 제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되게 저희 고객사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해요, 서로. 그래서 수다방구를 하는 느낌을 더 만들자. 오늘은 또 이제 포털이 김건우 대표님 모셨는데, 남성복 포털이를 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하고요. 매년 매출이 2배씩 성장하고 있고 이제 7년차 260억을 향해 달려가는 포털입니다. 네네. 거래액 50억, 매출 50억만 들기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창업하고 첫 해에는 매출이 400만 원이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2억 7천, 10억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58억으로 올라갔는데 5년 걸린 거네요. 네네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특색 있는 제품들을 하나 두 개씩 쌓여서 매출이 커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상품이 특색이 있었는가를 계속 바라보려고 했고 내가 봤을 때 예쁜 옷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고객들이 봤을 때 정말 좋아야 되고 내가 구미가 당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그 기간 동안 하나 둘씩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50억을 넘기게 된 것 같아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을 그 약간 인고하시기가 좀 쉽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할게요. 보통 그렇죠, 창업자들이. 사실 뭐 집에다 큰 소리 땅땅 했는데 대표 나 무시하지 마라. 근데 월급은 10만 원도 안 되는데. 19년도 말까지 거의 다 전화해서 그렇게 그쵸.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저희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서비스도 더 늘리려고 하지만 더 멋있게 보여줘서 저희의 옷을 입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런 자긍심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더 키우고 있는데 그때는 전화라도 하자. 제가 가진 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내 몸뚱아리로 써서 최선의 좀 서비스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서 만족하면 또 사게 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단골을 만드는 느낌? 단골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고 반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중요했어요. 200만 원이 매출이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200이 환불이 들어와요. 약간 그럼 심장이 근데 아프죠? 그게 한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쓰린 거예요. 왜냐면 환불해줘야 되는데 매출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품이 디자인적으로 특색이 있다기보단 이 시장에서 특색이 좀 있는 시장에서 특색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특히 고객에 대한 니즈를 많이 들어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제일 유명한 거는 셔츠인데 셔츠 제품은 기장감이 아주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해외에서 나오는 것들은 기장감이 꽤나 길고 그리고 가격대도 비싼 편이고 욕심을 조금 버리고 이 체형을 맞춰주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면 이런 셔츠를 만든 데가 뭐가 있을까 또 찾아보니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만들었더니 잘 됐어요. 가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약간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아예 좀 저렴이들이 있거나 아예 네. 고가의 제품들이 있었다면 맞아요. 그 중간에서 어떤 딱 포털이의 어떤 포지셔닝이 맞아요. 생겼다. 제가 처음에 시장을 진입하려 했을 때 자켓이 일본에서는 38만 원이면 한국에 들어오면 50만 원이었어요. 그와 비슷한 퀄리티와 뭐 느낌을 가진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한 45만 원? 이것보다 조금 품질은 떨어지지만 느낌은 비슷한 브랜드가 한 10만 원 후반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가격 차이가 중간이 없이 너무 이렇게 땅 뛰는 거예요. 이 둘의 장점은 가져오되 이 둘의 가격적인 장점까지 우리가 여기다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마진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유통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자사에 집중한 프로세스로 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 시장에서 좀 더 메리트 있는 파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작하실 때 원가만 고려해서 판매가를 설정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디서 팜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도 고려해서 그 판가가 결정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원가 대비해서 판가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을 거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있어야 그쵸. 더 커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그렇게 그러네요. 타겟을 한 것 같아요. 비중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자사가 85%고 거래처가 15%예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그 원가에 대한 컨트롤 때문에 더 그것도 있고 저희 고객을 저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사를 더 중요시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옷이라고 해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나의 제품이 있고 네. 고객이 생각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괴리감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진짜 좋은데 이게 왜 사람들이 안 쓸까?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뭐 술 먹고 뭐 자리 끝나면 뭐 사무실을 불러서 저희 제품 만든 거 쭉 보여주고 가격을 일단 오픈하지 않고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 별론데? 이러면 왜 나는 이런 의도로 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결국 고객은 어쩌라고가 당연한 건데
그런 미사일구가 붙어서 제품이 좋아 보이기까지는 사실 사업 초기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품 이미지를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 정말 친구들이 이 제품을 보고 정으로서 야 사업 고생한다 멋있어가 아니라 쓰레기인데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개선을 계속하면 좋은 제품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도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런 주변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가감 없는 맞아, 정말 가감 없는 솔직한 연민의 감정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친구들이 타겟 고객이었는지 여러 표본을 좀 받으려고 했어요. 네. 옷을 진짜 좋아하는 레벨, 적당히 좋아하는 레벨, 여자친구 예쁘게 입으래서 거기에 맞춰가는 레벨, 그냥 막 입는 사람들 이렇게 다 받아 보니까 중간이 가장 좋더라고요. 여기는 또 너무 취향이 확고하고 그쵸. 여기는 시장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 중간한테 계속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꾸준히 받기는 하되 의견에 대한 중요도는 이쪽으로 잡고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 경영학이론에서 캐즘 넘는 예를 들면 아이폰 처음 나오거나 스마트폰 나오면은 네. 여기는 곧 죽어도 피처폰 쓰는 사람 아, 이쪽은 줄 서가지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먼저 아이폰 사고 있는 사람 네네. 그게 이제 매스마켓으로 갈 때 여기를 되게 잘 타겟해야 된다. 왜냐면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에 반응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맞는 네. 제품 만들었다가 그 15%의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시장에. 아. 정말 소수만 좋아하는 거에서 끝나버리는 네, 네. 거죠. 그러면 전체 매출 대비 적절한 마케팅 버짓의 스펜딩이 어느 정도? 저희는 보통 10% 정도 쓰는 편이라 10% 정도. 네네네.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는 거지 비용에 맞춰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아니다. 또 아닌 거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던지려는 거는 뉴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려고 아. 네, 그런 쪽에 돈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제품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는 저희는 좀 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네네네. 시기가 된 것 같다. 저도 타겟인가요? 맞아요. 약간 채널톡에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포멀한 티는 내고 싶은데. 맞아. 네, 근데 나는 또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은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도 딱 그 니즈가 분명히 클 거다. 네. 요즘에 그런 고민하시는구나. 비즈니스 캐주얼 매출이 고객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윗사람들이 이건 회사에서는 좀 아니지라고 생각할까봐 회사에 입어도 되겠지? 결혼식 때 입어도 되겠지라는 질문이 있는 거는 입고 싶은데 그 사회가 이거를 받아줄까라는 통념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깨부술 필요는 그러네요. 진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화하니까 기존의 사무실을 망치로 부수는 거를 그냥 찍어야겠다. 어, 그거를 좋네요. 해봐야겠네요. 좀 연결해보면 초기의 비즈니스가 최소한 유의미한 제품을 확실하게 네. 시장에 던져서 그 제품은 다른 데서 구하기 어렵고 여기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생존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성장의 스테이지에서는 이 제품 하나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관, 라이프스타일로서의 포지셔닝. 그것보다는 매출이 50억일 때는 고만고만한 브랜드에서 서로 견주기 때문에 경쟁의 파이가 적거든요. 근데 매출이 커지면 그 매출에 비중되는 브랜드들과 또 그들 사이에서도 또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에는 유의미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쭉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타임 살래, 포터리 살래라고 하면 인지도 면에서는 타임이 좀 더 높으니까 타임 살게. 근데 가격이 비싸니 아울렛을 살게.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타임이 만들어낸 전략인데 그러네요. 네. 거기에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메리트를 하나 만들어내야 아울렛 살 거 우리 거를 사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넘어야 타임의 본 제품보다 저희 걸 더 많이 사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제품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제품에 들어가는 뭐 생산적인 스킬도 더 올라가야 되고 원단에 대한 품질도 더 올라가야 되고 결국에는 상향 평준화로 더 사업이 커질수록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2배씩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 전략?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 역시나 그것이다. 네네네네. 뽕에 취하지 않고. 맞아. 근데 이거는 다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그쵸, 얘기인 것 그쵸.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렇게 해선 큰일 난다. 이래선 진짜 망한다.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해서 돈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초창기 브랜드를 하시려는 분들이 돈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돈에 대해서 관심을 생각보다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예쁘게 만들면 사주겠지 그 돈을 얼마나 영위해서 이렇게 할 건지를 고려하고 접근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고 결제 한번 시달려 봐야 혼나야 된다. 이따구로 살면 안 돼. 큰일 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막 엄청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한번 네네네. 해보셔라. 다음날 바로 왔잖아요. 맞아요. 일단 저희 VIP들은 제일 저희 제품을 좋아해 줬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저희 브랜드를 생각할까를 여쭤보고 싶었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보는 걸로 했고요. 뭐 서비스적인 면, 뭐 웹사이트 UX UI는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뭐 내가 이 태블릿에서 써보니 호환이 잘 안 되던데 이런 거 개선해라 해서 정말 피드백만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20명 정도 고객분들을 불러서 네. 저희 제품에 대한 뭐 상세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한 분당 1시간 반씩 해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쭉쭉 적는 거. 생각보다 저희 회사 내 의견들이 많이 객관화가 잘 돼 있어서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그런 웹에 대한 내용은 고객님들이 훨씬 고객들은 진짜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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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다르다. 이 영상을 본 초기 비즈니스 이제 리더들에게 네네. 그럼 내일부터 이거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추천해주고 싶으신 액션. 일단은 만들어둔 제품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이거에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쭉 불러서 객관적인 의견을 받아보고 정말 솔직하게 수긍하고 개선을 해나가면 더 좋을 수 있을 거고, 이미 좋은 제품이 있는데 뭔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물어 다닌다면 또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망하는 것보다 쪽팔리게 낫다. 예, 제가 염치가 좀 없어요. 제가 이걸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쪽팔려 할 시간이 사실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쪽팔린 거는 나중 얘긴데 무조건 그냥 몰라도 전화해서 저 누구누구인데 소개받아서 연락드려서 해서 무조건 물어봐요. 뭐 인스타그램에 돈을 태울 그 자금도 부족했어서 어떻게든 유통망을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유통망이 2년 동안에서 19군데로 늘렸거든요. 이 업체 내가 모르는데 메일을 정성스럽게 회사 속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설득해서 내 거래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한 4-5번 무시당한 적도 있는데 그런 무시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계속 들이대는 거. 그때는 이제 뭐 이구나 예를 들면 무신사 이런 데 컨택해도 네, 그렇죠. 그런 데도 있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홍보가 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홍보가 되는 게 초창기에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무수히 많은 브랜드에서 점만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한 20개 되는 브랜드에서 점이 좀 더 커지니까 내 브랜드를 조금이라도 닿게끔 하는 이 거리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편집샵들 네네네, 초창기에는 동시에 온라인 비즈니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인지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VIP 팀으로 계시거든요. 셀러먼트 고객의 편의성이 첫 번째인 건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닌데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이게 과연 편안한 경험을 전달하는 걸까? 고객별로 다 다르게 줘야 된다 생각해서 웹사이트도 채널톡 안에서의 세그먼트도 고객층별로 다르게, 어찌 보면 신규 고객은 온보딩을 해주듯이 저희의 사이즈를 고르는 방법이나 제품 교환 환불 하는 방법, 수선 가이드 이런 저희 서비스에 대한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기존 고객들은 알지만 까먹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알려주고 뭐 신제품에 대한 뭔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VIP들은 지독하게 사오기 때문에 내가 VIP 혜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궁금하지 사이즈 가이드는 이미 그들한테는 궁금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단계적으로 좀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실히 그러면 도와드릴 수 네네네, 맞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털 화이팅. 이것도 포털이. 대박.